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것과 섞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함께 서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각자 자기 자리에 뿌리내리고 있는 꽃과도 같아서 다른 영혼에게로 갈 수가 없어. 만일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뿌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건 역시 불가능하지. 꽃들은 다른 꽃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향기와 씨앗을 보내지. 하지만 씨앗이 적당한 자리에 떨어지도록 꽃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바람이 하는 일이야.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곳저곳으로 불어댈 뿐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작품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크놀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헤르만 헤세는 꽤 인기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10대 시절에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을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주로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지만 그래도 헤세를 좋아했던 것만큼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페터 카멘친트나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황야의 일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시다르타, 한밤중에 1시간, 유리알 루이까지 말이죠. 책의 내용뿐 아니라 그 책을 읽던 당시의 관심사나 고민거리 같은 것들까지 모두 책 속에 함께 소중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첫사랑 같은 몹시 중요하고 예민한 주제들을 제외하면 당시 제가 주로 했던 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주변 어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곤 했는데 아쉽게도 운명을 결정할 만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활하기에도 버거운 어른들에게 할 만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때는 어른이라면 당연히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작품에 더 매달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 주로 당시 독일 사회의 집단주의에 저항하며 개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내용이라서 아마도 제 개인주의적 성향과 잘 맞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모든 학생들은 항상 어떤 역할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중학생의 역할, 고등학생의 역할, 문과생의 역할, 이과생의 역할, 교회 다니는 학생의 역할, 절에 다니는 학생의 역할 등 온갖 틀에 자신을 맞춰야 했고 그 연기를 잘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헤세 작품의 등장인물들처럼 학교를 그만두거나 심지어 자살하거나 할 생각은 없었지만 미소년자 때는 그런다고 쳐도 어른이 돼서까지 사회에 충실한 기계로 살아갈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주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캐릭터가 바로 크놀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몇몇 장면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서 영향을 주고 또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공 크놀프는 한마디로 방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내는 사람이죠. 그가 방랑을 떠나게 된 사연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크놀프에게 반했던 건 방랑 자체보다는 그의 방랑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산과 들과 숲을 방랑하는 사람이라면 왠지 덥수룩한 수염이나 해지고 더러운 옷을 떠올리게 되는데 크놀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크놀프의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깔끔한 방랑자도 가능하구나 하고 말이죠. 이 책은 총 3편의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저는 그런 모습이 묘사된 첫 번째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이야기는 고열 때문에 몇 주 동안이나 입원해야 했던 크놀프가 무리해서 길을 나섰다가 다시 건강이 나빠져서 하는 수 없이 한 마을을 찾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놀프는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거나 할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영예로 여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찾은 집은 무두장이 에밀 로트푸스의 집이었습니다.
무드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를 말하는데요. 에밀과 그는 전에 한 달 동안 함께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득 방문한 크눌프를 무드장이는 역시 매우 반갑게 맞아줍니다. 크눌프를 위해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고 그 사이 결혼한 아름다운 아내를 소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견습공들이 사용하는 다락방에 머물게 된 크눌프는 무두장이에게 면도칼을 빌려 깔끔하게 면도하고 또 무두장이의 구두약과 구두솔로 산길을 건너라 망가진 자신의 장화를 정성스럽게 관리합니다. 심지어 그의 손은 마을 사람들의 손보다 더 깨끗하고 섬세합니다. 거친 일을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한 것이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재단사 친구의 집을 찾은 그는 주인에게 실과 바늘을 빌려 양복의 느슨한 매듭이나 흔들리는 단추를 찾아 세심하게 수선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여행 수첩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방랑길을 떠나되 언제나 자신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쩌면 매일 아침 집 밖으로 나가 타인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타인들을 자극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예의 바른 관계를 나눌 수 있다면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도 그리 외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어린 시절에도 인간은 모두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에서 외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서로를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는 없겠죠. 그저 자신의 길에서 행복을 추구할 뿐일 텐데 타인의 삶을 질투할 이유도 그리고 타인의 삶에 간섭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간다는 이유로 사회적 질서나 타인의 삶에 해가 되는 건 안 될 일이었죠. 그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마도 제가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의 원형이 크눌프를 통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쁜 어른들을 귀찮게 했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책 한 권을 통해 해결된 것이죠. 기왕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크눌프와 유사한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방랑은 물론 여행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집 밖에서 자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눌프의 방랑을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삶에 대한 비유로 받아들인다면 제 삶도 어떤 면에서는 계속된 방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몹시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평범하지만 제 몸에는 꼭 맞는 길을 찾아 그 위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건 기쁜 일이지만 하지만 인간관계는 크눌프만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데요. 그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타인들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요즘은 제 과거 행동의 결과물들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잡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책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3부의 제목은 종말입니다. 어느덧 40대가 된 크눌프는 몹시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을 찾습니다. 그는 폐병을 앓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 그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살 무렵 새로 이사 온 마을 직조공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소년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만약 그가 라틴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아이들처럼 독일어 학교에 들어간다면 애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크눌프는 정말 그렇게 했고 학교를 그만둔 후 그녀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애인이 된 후였습니다. 헤르만 헤세 작품에는 유난히 라틴어 학교를 그만둔 소년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작가 자신이 그랬기 때문이죠. 당시 독일 학교는 재능이 있고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라틴어 학교와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처럼 기술자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독일어 학교로 나뉘어 있었는데 크눌프처럼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기 원했던 헤세는
라틴어 학교를 그만두고 주변 어른들을 실망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 작품에서 변주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고 보니 아직 수레바퀴 아래서를 소개하지 않았네요. 곧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라틴어 학교를 그만두는 사연이 등장하지만 이 책 크눌프의 사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경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13살 소년이 단지 여자 때문에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지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사소한 우연 때문에 큰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다른 시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눌프의 전체 삶을 보면 처음부터 그에게는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고 살아갈 천성 같은 건 없었을 테니 작은 계기로도 얼마든지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그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기억 속에서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봅니다. 길을 떠난 후 젊은 시절에는 모두에게 사랑받았지만 병들고 나이 든 지금의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눈길에서 쓰러진 그가 신과 혹은 자기 자신과 지나온 삶에 대해 대화 나누는 장면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얇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도 얼마쯤 크눌프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 헤르만 헤세의 결론에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은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모두의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